올라 2022년 4월 29일 밤 8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13화 녹음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녹음인데요. 그 사이에 팀에 안 좋은 소식들이 좀 가득했습니다. 먼저 페드리님이 응원하는 프랑크푸르트가 깜노에서 바르셀로나를 이겼어요. 반갑습니다, 페드리님. 아유, 안녕하세요. 이제 유로파에서도 8강 탈락입니다. 네? 888, 48, 16에 이어서 그때는 챔스였으니까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로파도 8강을 해버리네요. 경기 내용도 이게 뭐 스코어가 3대 2였지 뭐 90분 내내 두드려 맞다가 결국에 진 경기인데 프랑크푸르, 프랑크푸르트 같은 팀한테 유로파에서 떨어진 것도 참사이긴 한데 그것도 문제고 그 깜누가 완전 그냥 아예 흰옷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거기가. 페드리님은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현재 계시니까 이번 원정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듣고 싶어요. 뭐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제 주변에도 되게 많이 갔어요. 친구들도 있고, 뭐, 지인들도 있고. 근데 이게 한두 명 간 게 아니라, 이 3만 명씩이나, 3만 명도 넘게 그 경기장에 있었던 거는, 뭐 여기 팬들이 극성 맞은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때 기막힌 타이밍 덕분이었거든요. 어떤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챔스나 유로파는 주중에 경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챔스는 화요일, 수요일, 유로파는 목요일. 그래갖고 네네. 주중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정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뭐 국내에서 해도 원정 따라가기가 힘든데 해외까지 가려면 더 힘들죠. 근데 그 유로파 8강 2차전 있던 그 주간에 그 독일이 그 유로파 경기 다음 날이랑 그리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그리고 그 네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부활절 공휴일이었어요. 그래갖고 휴가 하나를 안 써도 무려 4일 연휴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 이제 그러니까 저기 뭐야. 목요일에 유로파 대회가 있는데 음, 금요일 날 독일 휴무가 있었고 또 월요일에 부활절 때문에 휴무가 있었다. 그래서 금, 토, 일, 월 이렇게 쉴 수가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그 학교들이 방학이었거든요. 대학교는 이제 아, 막 하기 아, 시작했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하고, 그러니까 딱 가기 좋은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시다시피, 바르셀로나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잖아요. 뭐 날씨부터 네, 볼거리까지 엄청 네, 많으니까. 그래도 근데 그 2년간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 제약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독일은 3월부터 이 방역 지침을 거의 다 풀어버렸거든요. 여행 음, 가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네네. 지금 사람들이 휴가 가고 싶은 욕망이 다 한 번에 폭발해버렸어요, 지금. 그, 그래서 지금 독일 지금 날씨도 안 좋거든요. 그 음, 지지난주부터는, 뭐,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이제 전 여기는 비도 오고, 그다음에 우박도 오고, 그래서 또 오늘 날씨가 좀 더운데, 그러니까 날씨가 정말 거지 같아요. 변덕스럽습니다. 이 3, 4월 날씨가 항상 이래서 다들 휴가 가고 싶을 때죠. 그리고 이제 유럽, 특히 이렇게 날씨 안 좋은 독일은 이런 바캉스 문화가 정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난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바르셀로나가 프랑크푸르트 먼저 갔을 때 1차전에 티켓 수요가 30만 장이랬잖아요. 네. 근데 경기장에는 5만 명밖에 못 가고. 그러니까 이 나머지 25만 명이 이제 또 경기를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거죠.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제 독일은 황금 연휴였고, 그다음에 코로나 규제까지 이제 대폭 완화됐는데, 마침 유럽 최고의 휴양지인 바르셀로나에 우리 팀 경기가 있네. 그리고 지난 2년간 휴가 제대로 못 가면서 쌓인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3만 명도 넘게 바르셀로나에 갔었던 거죠. 아마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긴 힘들 거예요. 페드리님은 왜 안 갔어요? 가서 바르셀로나 응원하는데 좀 힘을 보태야지. 응? 아예 용돈부터 주고 그런 소리 하시고. 어쨌든 그 유로파 8강 탈락은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제가 아는 그 프랑크푸르트가 바르셀로나를 이겼다는 게 정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네 그 경기 끝나고 한 일주일간 친구들한테서 계속 문자 왔어. 조롱성 문자를 받고 어제 또 음, 4강 했었거든요. 유로파리그 4강. 아, 웨스트햄이랑 하는데 또 프랑크푸르트가 이겼어. 그래갖고 어, 어제 유로파 한다고 또 나한테 문자 왔고 음, 바르셀로나 어딨냐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후레로서 자존심을 매우 매우 자존심이 매우 떨어졌고 그다음에 아무리 힘든 시기라고 해도 지금이 바르셀로나가 유로파 리그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팀이라는 건가? 그런 그런 의심이 들었죠. 유로파 리그라도 우승했으면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데 사이클을 다시 타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뭐 위닝 멘탈리티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선수들 이제 바르셀로나에 오려고 하는 선수들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좀 다시 올라오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탈락해버리면서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구기고 또 유로파 상금은 상금대로 놓치고 그다음에 경기도 정말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 부진의 여파가 지금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죠. 프랑크푸르트전 진 것부터 시작해서 홈에서 3연패를 했어요. 이게 시즌을 겹쳐가지고 지난번 90년대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3연패였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시즌이 겹쳐져서 3연패였던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단일 시즌으로 3연패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중간에 이제 뭐 레알 소시에다드전은 어떻게 이겨가지고 리그 2위는 수성을 했죠. 그것까지 졌으면 정말 큰 수력에 빠졌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차비였다면 그 홈에서 진 3연패보다 그 레알 소시에다드전 경기력이 더 화났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바르셀로나가 부진해서 이제 부스케츠가 포위당하고서 빌드업이 어렵다느니 뭐 이제 상대 진영까지 공을 빨리 옮기지 못해갖고 상대가 수비 대응 먼저 짜는 게 더 빨라서 공격이 답답해진다느니 이런 건 사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바르셀로나 진영에서만 공이 돌고 그다음에 경기 끝날 때까지 레알 소시에다드한테 처맞기만 했잖아요. 이게 정말 운이 좋아서 이겼지. 그래서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만 되어도 지금의 바르셀로나 정도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줘서 마음 아팠습니다. 걱정도 되고요. 이게 우리 팀 스쿼드의 한계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진에 관련해서도 페드리님이 글을 쓰셨는데, 팀의 중심인 대용과 미드필더들이 고생하는 거는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해주면서 미드필더들이 공격도 이끌어가야 하고 빌드업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지치고 그 여파로 팀이 부진까지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사실 미드 뭐 선수들 모두가 신체 리듬이 떨어져 있는 게 이제 차비 초반에 있던 경기들이랑 비교하시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미드필더들이 상대가 이제 바르셀로나를 완전히 분석한 것도 뭐 어느 정도 여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상대가 분석을 끝나고 이제 상대가 분석이 끝났다고 해서 여기에 또 다른 맞대응을 하지 못하는 건 그만큼 이제 차비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하나도 안 남았다는 소리겠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드필더들이 빨리 지치고 그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건 공격에서든 빌드업에서든 경기 내에서 할 일이 참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건 이제 이적생들 약발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원래 있던 문제를 바르셀로나에 원래 쌓여 있던 문제를 차비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려운 것이 가려운 거라고 표현했던 거는 지금 스쿼드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뜯어 고칠 수가 없었고 그저 임시 방편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적세들의 이제 기대치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제 하나하나 말해보면
오바메양 같은 경우는 차비가 대용, 그 페드리, 가비 같은 이제 미드필드 쪽 앞선 미드필더한테 공격 작업을 맡겨왔기 때문에 종으로 움직여주면서 스피드 경험에서 이겨주고 그다음에 득점만 올려주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 오바메양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내주기를 바랐겠죠. 오바메양이 공격 작업에서 기여하는 건 꽤 없잖아요. 종으로 움직여주면서 원터치로 짧게 주고 받고 그리고 이마저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진 못하죠. 아니면 오바메양이 사실 측면 지원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 측면 지원이 잘 안 되지만 그 중앙에서라도 선수들 상대 수비수들을 내 시선을 끌어줄 수 있었었다면 이제 다른 이제 측면에 있는 선수들에게 공간이 더 많이 났을 텐데 그런 선수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워드라고 해서 득점만 노리고 공격 작업에 크게 기여해주지 못하는 게 이제 발목을 잡기 시작하고 있죠. 미드필더들의 공격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다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다마는 완전히 덴벨레한테 밀렸죠. 무기가 하나인 게 항상 발목을 잡았었어요. 스페인에서도 루초가 처음에는 아다마를 기용하긴 했는데 이제는 자리를 잃었죠. 이 너무 직선적인 움직임 때문에 이제 아다마가 공을 잡고 뭘 할지는 이제 상대도 다 아는 겁니다. 터치라인, 터치라인 타고 드리블을 친다든가. 그 드리블, 그래서 누가 봐도 덴벨레가 왼쪽보다 오른쪽에서 더 잘 뛰는데 아다바만 나오면 덴벨레가 왼쪽으로 가는 건 이제 아다바가 오른쪽이 아니면 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다바는 왼쪽에서 뛸 수가 아예 없는 선수라고 판단하는 거죠. 분명 아다바 드리블 능력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껏 드리블을 쳐놓고 그 다음에 뭐 결과가 없어요. 아웃풋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공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 모든 포워드들의 공통점이잖아요. 공을 받으러 내려와 주지 않는 이상 오바메양이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둘은 이 공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그 예전에 메시처럼 메시가 미드필드처럼 내려와 주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이 포워드 라인까지 가기 위해서 이들이 공의 순환에 기여해 주는 건 적잖아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페란 같은 경우는 요새 욕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번 시즌이 워낙 안 좋은 시즌이라 선수 하나가 부진해도 별 생각이 없는데 애초에 이 선수만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무너져버린 바르셀로나의 공격 팬들을 재건해 주길 바라고 데려온 선수가 아니었어요. 이 페란은 다른 선수들과 연계된 오프 더블로 기회를 창출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회를 살려주느냐가 중요한 선수잖아요. 근데 일단 그 첫 번째 조건이 다른 선수들과의 연계부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페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파트너들의 부족함이 더 크겠죠. 오바메양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적으로 크게 지원을 못 해주고 있고 가장 궁합이 잘 맞았던 페드리는 이제 시즌 아웃 당했고 이제 나머지 미드필드들만 해도 과부하 걸려 있고 과부하 걸려 있고 이러니까 페란도 덩달아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었죠. 움직임부터 죽고 다 같이 움직이면서 공간도 만들어내고 스킬도 만들어내야 하는 토탈 풋볼이 제대로 돼야 사는 선수인데 지금 바르셀로나 베스트 11 중에서는 한 대여섯 명만 토탈 풋볼을 하고 나머지는 각자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제 링크가 진하게 나고 있는 레반도프스키 같은 공격의 중심이 되어주고 상대 선수들이 자기한테 신경 쓸 수 있게 상대 선수들의 이목을 빼앗아서 옆에 서 있는 선수들이 공간이 좀 공간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와주면 페란의 가치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페란도 덩달아 부진하고 있는 거겠죠. 이제 알베스는 이제 포워드 끝내고 알베스로 넘어와서 나이가 문제겠죠. 그래서 유로파 리그 명단도 제외해줬잖아요. 이게 좀 크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배려를 해줬는데도 이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 알베스가 바르셀로나 오기 전까지 계속 꾸준히 뛰었던 게 아니라 6개월간 거의 무직이었잖아요. 그것도 여파가 있을 겁니다.
알베스 하나가 복귀한다고 후방 빌드업, 이 수비에서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거라고 바랬다는 그런 욕심이었고 오판이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알베스가 축구 내적인 것보다도 이제,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바르셀로나에 다시 활기를 띄워주는 리더 역할을 하길 바래서 데려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에 축구 내적으로도 한시적이나마 알베스의 약점이 드러나기 전까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더 가치가 있었고요. 그래도 알베스는 한 시즌 더 같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전으로 뛰는 게 독차일 뿐이지. 그리고 요즘 바르셀로나 풀백 윙크로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겨울에 데려온 선수들 말고 이제 여름에 온 선수들, 왔던 선수들까지 이야기하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에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리그에서나 만족할 거면 뭐 데려가도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그 챔스를 우승하기 위해서라면 분명히 다시 고각을 해야 될 겁니다. 에릭의 행적이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약점도 너무 뚜렷해서 글도 쓰고 그랬는데 진짜 와서 못하는 거 보니까 아유 와, 그냥 에릭은 분명히 뭐 잘할 때도 있긴 했는데, 그 맨유에서 맨시티 우리 아니 맨유에서 우리 팀으로 넘어왔을 당시 피케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아 당시에 그 당시 손을 되게 많이 써서 좀 어이없는 실수도 하고 반칙도 하던 게 피케였는데, 그래서 별명도 막 손케 막 이랬었어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그런 별명도 붙었었는데, 이게 에릭은 그 당시 손케라고 불리던 그 피케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손을 쓰는 버릇이, 이게 손을 쓰는 버릇이 결국엔 자기가 예측을 못해서 포워드들한테 돌파가 당하니까 이제 결국에 팔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수비력이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에릭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패드리님이 얘기하신 대로 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스쿼드 멤버로는 뭐 나쁘지 않고 데려갈 법한데, 더 높은 데를 생각을 한다면 센터백 보강은 무조건 필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계속해서 말씀해 센터에 주시죠. 네. 근데 그 센터의 번호로 지금 잘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크리스텐sen? 솔직히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좀 평이 나쁘더라고요. 뭐 태업하는 것 같다니.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데파이가 처음 올 때는 사실 바르셀로나에 아직 메시랑 그리즈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의 주의가 이 메시와 그리즈만이 뛰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오른쪽에 쏠려 있을 때 자연스럽게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왼쪽에서의 공격을 이끌어주길 바라고 데려온 선수였죠. 사실 데파이가 다른 주위 선수들 크게 눈치 보던 선수가 아니라서 좌측면에서 이렇게 허술해진 좌측면을 이끌어가 주길 바라고 데려온 선수인데 졸지에 메시랑 리즈만이 떠나 버려갖고 공격의 중심 역할을 혼자 해내야 했죠. 그 쿠만이 있었을 때만 해도 공격의 중심은 데파이였고요. 데파이랑 대용. 그래서 아쉽죠. 메시랑 그리즈만이 같이 있었으면 이제 메시만 바라보던 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메시가 없네요. 그리고 룩대영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사실 사실 온 것도 바르셀로나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급하게 데려온 선수잖아요. 데려올 만한 선수가 매물로 나와 있던 선수가 룩대영밖에 없어서 지금도 사실 조커로밖에는 찌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봤던 이 팬들로부터의 대우나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팬들 그 경기도 자세히 들어보면 6대0 나올 때마다 막 팬들도 막 연호하고 스쳐주고 그런 거 보면서 다 눈물이 납니다. 시즌 초반 대파이의 기운은 지금 6대0이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올 시즌 전반기에는 데파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리그에서 9골 정도 넣으면서 지던 경기를 비기게 만들고 비길 만한 경기를 이기게 해줬던 게 데파이였는데 그 모습을 루크 대용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팀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어서 이제 뭔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리그밖에 없고 리그조차도 우승은 못하겠고 이제 2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세비야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계속 쫓아올 겁니다. 그래서 리그 2위라도 일단은 어떻게든 잡아내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성적보다는 그래도 잘 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4월 마지막이고 이제 곧 5월이 시작인데 그만큼 이제 뭐 시즌도 막바지로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니까 구독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도 화목한 가정의 달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패드리님도 화목한 가정의 달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